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의 MC 전하성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현대인들에겐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게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가 6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울증 치료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을 모시고 그 기술의 가치를 전망해 볼 예정이고요. 장애의 벽을 넘게 해주는 첨단 IT 기술의 희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투를 만나보시죠. 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도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스타트업입니다. 정말 인체와 관련된 이런 융합된 또 새로운 헬스케어적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오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오늘 평가 기준은 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시장성 그리고 현재의 경영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적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올 정도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화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죠. 와이브레인의 이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초 우울증 치료 웨어러블 기기라고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플랫폼까지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전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열렸던 제4회 앱쇼 코리아에서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와이브레인은 뇌기능 조절 기술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의료기기는 환자들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재택에서도 손쉽게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소화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앱쇼에 출품했던 모바일 서비스를 융합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뇌신경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신경정신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모두 우울증 그러면은 집에서 치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운데 혹시 그 제품을 직접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통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실은 전두엽에 그 또 다른 기능인 본인의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화가 나거나 쉽게 우울해지게 되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우울증 환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기로 하는 일은 그 전두엽 영역에 미세한 전류를 가해서 뇌 기능을 정상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 전두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뭐 업무 능력, 작업 기억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식약처로부터 인증도 받으신 만큼 치료 효과가 상당히 궁금한데 임상 실험 등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2년간 96명의 그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6주간 치료하는 임상을 했고요.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 환자들이 6주간 이 기기를 12회 썼을 때 모두 경증으로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약물의 한계 중에 하나인 그 부작용 관점에서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인지 능력이 저하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용법이 더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환자와 연계된 모바일 앱도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바일 앱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그 앱쇼에서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함으로써 기존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재택에서 이제 환자가 우울증 치료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분이 약을 드시는지 매일매일 증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걸 기본적으로 병원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는 환자분들이 직접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직접
직접 뭔가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을 돕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치료 툴로서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관리 도구로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게 나에게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도구들이 널리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급 사업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중간 평가를 좀 내려볼 시간입니다. 김 대표님. 지금 보니까 이런 모바일 연계라든지 또 약물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90점이요? 네. 밸류에이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확장성 측면에서 좀 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병원에 납품하는 과정들이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제 대기업들도 병원에 사실 첫 제품을 집어넣는 데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병원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창업을 하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상을 병원들과 협업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울증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중독, 다양한 이런 질환들의 임상을 대형 병원과 해오고 있고 저희는 기기의 검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의 검증까지도 대형 병원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쌓아진 신뢰가 더 큰, 더 단단한 발판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대형 병원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단지 우울증 치료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나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연구개발 중이시거나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뇌는 다양한 위치가 다양한 기능들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하는 위치를 변경을 함으로써 다양한 질환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우울증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그리고 조현병, 중독 등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의 임상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경도인지장애 관련해서 이제 유효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질환들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울증 외에도 다양한 뇌질환 관련 임상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글로벌 회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 허가를 받게 됐고요. 유럽의 2등급 치료기기로 우울증 치료기기 허가를 받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 FDA 허가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말에 FDA 허가를 세계 최초로 따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급된 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다음에 유럽에 보급된 기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FDA 허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업 최종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훌륭한 기업인데 일단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시리즈 B 라운드로 보여집니다. B 라운드로 네. 보시는 거군요. 아까 90점 중간 평가니까 저도 B 이상일 거라고는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종 기업의 가치 평가 얼마로 보십니까? 450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보여집니다. 어떤 기준에서 450억을 보셨습니까? 와이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누적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고 현재 매출도 나고 계시는 상태이고 특히 우울증 치료 분야의 시장 전망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한화로 약 62조 이상의 규모를 보고 있고 현재 전 세계 우울증 인구가 약 3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알려진 게 아니라 아직 치료받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더 큰 인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규모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기현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 어떠십니까? 아직 초기 회사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의료기기 회사로서, 그러니까 의료 기술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의료계와 정부와 계속해서 협업을 해나가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적인 내주란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선 사업가, IT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며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왕국을 건설한 주인공, 글로벌 IC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19살에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그는 MS-DOS와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하며 개인용 PC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을 만들었다. 일선에서 물러선 후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고 있는 빌 게이츠. 과연 그의 남다른 성공 비결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오늘의 나를 만든 건 고향 마을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내게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책을 읽는 습관이 더 소중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앞서 예측하고 누구보다 빨리 대처했던 빌 게이츠. 그가 남다른 선구안과 소신 있는 경영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독서였다. 2018년 새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한 권의 책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최근 미래형 ICT 기술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사하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도 걷게 해주는 첨단 IT 기술. 오늘은 장애의 벽을 허무는 희망의 기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단편 영화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릴루미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솔루션인데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앱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기어 VR을 통해 실행하면 왜곡되고 뿌옇게 보이던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영서 씨는 최근 릴루미노를 활용해 연습을 거듭한 덕분에 성공적인 독주회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MS가 출시한 앱 시잉 역시 시각장애인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인공지능을 통해 카메라로 보이는 사물은 물론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고 연령대와 기분 상태까지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거리의 풍경과 상황도 바로 전해주니 시각장애인들도 세상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요. 점자가 아닌 일반 글씨를 인식하고 읽어주는 획기적인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개발한 OR캠은 안경에 부착한 뒤 읽고 싶은 글씨에 손을 가져다 대면 OR캠에 내장된 카메라가 손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글씨를 읽어주는데요. 신문이나 식당, 메뉴판 등의 글자 인식은 물론이고 사람 얼굴도 미리 입력해둔다면 판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장애 불편함을 IT 기술이 해소해주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첨단 수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이 수화 로봇은 3개의 모터 컨트롤러가 로봇 손을 움직이게 하고요. 메인 네트워크 장치가 음성이나 메시지를 해석해서 이렇게 수화로 표현해내는데요. 아직은 프로젝트 단계이지만 이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일반인과 청각장애인이 더 쉽게 소통하는 세상이 열릴 수 있을 텐데요. 신체장애의 불편함을 덜어줄 신기념의 웨어러블 기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엠마와치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손떨림을 줄여주는 손목시계형 장치입니다. 근육의 떨림과 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일으켜서 손떨림을 상쇄시킨다고 하는데요. 기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쓴 글씨와 착용 후에 쓴 글씨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 제품은 파킨슨병을 앓는 친구를 위해 MS의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첨단 IT 기술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이 최근 개발한 의료용 보행 로봇 피닉스. 하반신 마비로 1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이 청년은 피닉스를 통해 일어서서 걸음을 옮기고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한 번의 충전으로 4시간을 걸을 수 있는 이 로봇은 특히 기존 외의 골동 로봇보다 훨씬 가볍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으로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출시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먼 미래에는 타지가 마비된 환자도 생각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루게릭병을 앓는 여성의 뇌에 전극을 꼽은 후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그녀의 답변이 화면에 타이핑이 되는데요. 스탠포드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뇌 자극을 컴퓨터에 전달해서 1분당 7개의 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페이스북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통해 장애인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향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가져다줄 따뜻한 미래를 함께 기대해 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